여러분, 남편이 제사 자리에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방극장 사랑과 전쟁입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이혼 문의 사연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어 사연자님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주부 김은영입니다. 결혼한 지 35년, 아이 둘을 키워내고 남편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친정 제사날이라 오랜만에 큰 집에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죠. 전날부터 장만한 정과 나물 한 상 가득한 음식을 차려놓고 저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제사만 마치면 곧장 술을 마시고 소파에 널브러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전화 좀 받고 올게.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10분, 20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저는 이상한 마음에 슬쩍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남편은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럽고 다정한 얼굴이었어요. 응, 오늘 끝나면 갈게. 걱정 마. 당신밖에 없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 입에서 당신밖에 없어라는 말이 흘러나오다니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이란 말입니까?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당 문을 닫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이 향을 올리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장면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단순한 지인과의 통화일까? 애써 합리화를 해보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제사는 끝났고 큰형님 댁 거실에는 사람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영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순간 술잔이 덜컥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제가 되물었지만 남편은 또박또박 다시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사는 게 더는 의미가 없다. 순간 큰 집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형님, 동서, 조카들까지 모두 술잔을 내려놓고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런 말을 해!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낫다. 숨길 것도 없고 이제 다 알게 될 테니까. 순간 제 가슴속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제사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저를 모욕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당장 이혼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들 앞에서 끝까지 부부의 체면을 지켜야 할까요? 거실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시선은 저와 남편에게 쏠려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애들 다 있는데 지금 무슨 망발을 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우리 이제 끝내자. 나는 다른 사람이 있어. 그 한마디에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다른 사람.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죠. 형님들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바람이라니? 조카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얼굴이 창피함과 분노로 달아올라 도저히 숨이 막혔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누구냐고? 제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한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 내가 몇 달째 늦게 들어온 이유, 전화 받을 때 밖으로 나가는 이유, 당신이 모른 척한 거잖아. 그제야 지난 수개월 동안 의심했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 몰래
욕실에서 통화하던 모습 갑자기 외출하고선 향수 냄새가 묻어 돌아오던 순간 그때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애써 외면했었죠.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죄수 같았다. 당신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다른 여자와 함께할 때만 살아있다는 걸 느껴. 거실 안은 얼어붙었고 친척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상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큰형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담담하게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확실히 해. 이혼하자고? 그럼 지금 당장 확실히 하자고. 제 울부짖음에 조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여자 형님들이 저를 붙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정리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외도와 모욕을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내야 할까요? 아니면 체면을 위해 일단 참아야 할까요? 제 입에서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태연히 앉아 다른 여자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의 시선이 칼처럼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그때 큰형님 부인이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영아, 여기서 울고불고 하지 마. 사람들 다 보잖아. 체면이 있지 않니? 체면이라니. 지금 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했는데 여기서 체면을 생각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눌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형님, 이게 체면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아내를 모욕하는 게 체면입니까?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큰형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아, 우리가 널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성격 알지 않니? 내가 그동안 집안에서 얼마나 고집 세게 굴었는지. 사람 사는 건 서로 맞춰야 해. 괜히 감정에 휩쓸려서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은 마치 제 탓이라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솟구쳐 손등으로 훔쳤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답니까?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속은 뒤집히는 듯 했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은영아, 사람 나이 60이 넘어 이혼하면 그 뒷말이 얼마나 심한지 알잖니. 여기서 굴욕당해도 참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참으라니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그걸 삼키고 살아내라는 겁니까? 저는 가족들의 말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너희 어머니와 살 수 없어.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눈물이 쏟아져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태연하게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형님이 손사래를 치며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죠.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제 딸은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와 오래전부터 이미 끝난 관계다. 겉으로만 부부였지. 실제로는 남남이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잔인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 단 한마디의 미안함도 없는 사람, 그게 제가 평생 믿어온 남편이었습니다. 그만해! 애들 앞에서 더럽히지 마! 저는 소리쳤지만 남편은 오히려 비웃듯 웃었습니다. 더럽히는 건 나야? 아니면 30년 동안 숨만 쉬게 만든 내가 더럽힌 거야? 그 말에 제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이제껏 묵묵히 집안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순식간에 모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큰형님은 중간에서 억지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만들 해라. 여기서 이러는 거. 다 체면 구기는 일이다.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존엄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그렇게 숨 막히게 했어? 당신이 원하는 게 결국 다른 여자야? 좋아. 그럼 끝내자.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순간 친척들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칼처럼 제 등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오늘 다 얘기했어. 조만간 정리할게. 그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끈조차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담배 연기가 거실 천장을 메우자 사람들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큰형님이 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재수씨. 당신도 왜 같이 맞짱을 치고 그래? 이 나이에 이혼하면 그게 다 누구 유혹으로 돌아오는 줄 알아? 우리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에 또 다른 비수를 꽂았습니다. 형님, 지금 체면이 중요해요? 남편이 대놓고 바람 피우겠다고 온 집안에 선언했는데 제가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이미 마르고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엉엉 울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참아.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집만 무너지면 나 결혼 생활도 힘들어진다고. 딸의 떨리는 손길은 애원 같았지만 결국 자기 앞가림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빠가 한 짓을 내가 똑똑히 봤잖니? 근데도 엄마더러 참으라고? 딸은 더 크게 울며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이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그 여자랑 연락 끊으세요. 아니면 저희 가족 앞에서 다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비웃으며 휴대폰을 식탁 위에 탁 던졌습니다. 너 같은 애송이가 내 인생에 참견할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너희 엄마한테도 미안하지 않아. 내가 불행했으니까. 아들은 이를 악물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방에서 뛰쳐나온 딸이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아버지 탓만 하지 마. 엄마도 잘한 게 뭐가 있어? 맨날 잔소리하고 아버지 숨 막히게 한 건 엄마잖아. 그 말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아이마저 제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뭐라고 했니? 내가 지금 그 말을 엄마한테 할 소리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딸은 눈을 부릅뜨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도 이혼하고 싶었잖아. 근데 체면 때문에 못 버틴 거 아니야? 순간 모든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후벼 파는 듯 했죠. 남편은 비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봐라, 내 딸도 내 말에 동의하지 않냐. 그 순간 아들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더는 못 참겠다. 잔이 와장창 깨지고 거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탁자가 흔들리며 잔이 깨진 소리에 방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형님은 벌떡 일어나 아들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집안 망신 아니냐? 애들이 보는 앞에서 싸움질을 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이야? 저는 울먹이며 대꾸했습니다. 형님, 망신 주는 게 누굽니까? 남편이 온 집안 앞에서 다른 여자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망신 아닙니까? 그러자 작은 형님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은영 씨, 마음은 알겠지만 이혼 얘기는 함부로 꺼내면 안 돼. 이 나이에 이혼하면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질지 알아? 내 체면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 체면까지 구겨지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참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바람 피우는 남편 옆에 앉아 평생 모른 척하며 죽을 때까지 숨 죽이고 살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언니가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영아, 넌 어릴 때부터 고집 세고 자존심 강했잖아. 지금도 똑같아. 남편이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그렇게 부추기니까 더 멀어진 거야. 남자라는 게 원래 그래. 바람쯤은 눈 감아주고 가정만 지켜내면 되는 거야. 그 말은 제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핑 돌 정도로 억울했지만 친척들 얼굴은 하나같이 나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참아라 누그러져라 하는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담배를 비벼 끄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다들 들었지? 나는 은영이랑 이제 끝낼 거다. 다른 여자를 선택했어. 그게 내 인생이고 내 행복이야. 누가 뭐라든 나는 그 길로 갈 거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안은 폭풍 같은 웅성거림으로 뒤덮였습니다. 형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 멱살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이 나이 처먹고 이게 할 소리야? 내 자식들, 내 아내, 내 체면 다 짓밟고 이제 와서 행복 찾겠다고? 남편은 밀쳐내며 비웃었습니다. 체면 따위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죄수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자유와 사랑이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눈앞은 흐려졌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말과 가족들의 날선 시선 속에서 저는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주저앉은 제 곁에서 아들이 이를 악물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지금 당장 그 여자와 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빛은 피로 물든 칼날 같았습니다. 그러자 딸이 울먹이며 아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이제 와서 아버지를 몰아세워서 뭘 얻겠어? 엄마도 우리도 결국 욕먹는 건 똑같아. 아들은 동생을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넌 저 사람이 한 짓을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어머니를 모욕하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겠다고 당당하게 떠드는 걸 들었잖아. 그런데도 그 편을 들어? 딸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아버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엄마도 완벽한 건 아니잖아. 어릴 때부터 잔소리만 하고 아버지 숨통을 조인 것도 사실이야. 이제 와서 모든 잘못을 아버지한테만 뒤집어 씌우면 뭐가 달라져? 그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살겠다고 당당히 말했는데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니? 저는 오열하며 소리쳤지만 딸은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아들이 딸의 어깨를 밀쳐내며 거칠게 외쳤습니다.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탓하지 마. 순간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딸은 울며 방으로 도망쳤고 아들은 울부짖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더 이상 이 집을 지옥에서 못 살겠다. 그는 옷을 붙잡고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성우야, 기다려! 제가 소리쳤지만 아들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만약 이혼 안 하시면 저는 엄마까지 원망할 겁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제 다리는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 남은 건 술에 취해 앉아있는 남편, 눈물을 흘리는 저,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모두를 바라보는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다가와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내가 이 일을 더 키웠다라는 차가운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조차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거실은 여전히 술 냄새와 깨진 잔 조각, 그리고 사람들의 무거운 숨소리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은 채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게 아직도 귀에 생생히 맴돌았으니까요. 그 순간 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이제 선택해. 오늘 이 자리에서 남편 잡고 참고 살 거야? 아니면 체면 다 버리고 정말 이혼할 거야? 형부도 맞장 붙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동네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거다. 이혼하면 손가락질 받을 거고 참으면 속은 썩어 문드러지겠지. 어느 쪽이든 후회할 거야.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꽂혔습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잔을 비우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은영아, 나는 이미 결심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갈 거다. 내가 이혼 안 해준다면 법정에서 끝내자. 나는 더 이상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길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나도 더는 붙잡지 않겠어. 순간 친척들이 술렁였고 언니는 벌떡 일어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영아, 미쳤니? 정말 이혼하겠다고 여기서 선언하는 거야? 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야 깨달았어? 체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내가 나를 버리고 살았다는 걸.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눈을 감은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인지 아직 망설이고 있는 것인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조명이 꺼진 듯 어두워진 거실 안에서 모두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소리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체면을 위해 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자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건 무리일까요? 과연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연자가 볼 수 있게 댓글을 남겨주세요.